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임차인이라면 절대 차임은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등의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가로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이자를 상당 기간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매월 차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월 내는 차임을 일정 기간 연체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권리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임차인이라면 절대 차임은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3기의 차임액이란 연체된 금액이 3회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월 차임액이 100만 원이고 매월 1일에 납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임차인이 1월 1일에 미납했고 2월 1일에도 미납했고 3월 1일에도 미납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3월 2일에는 3기의 차임액이 연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월 1일에 임차인이 100만원 전부가 아니라 50만원만 지급하고 2월 1일, 3월 1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3월 1일까지 횟수로 3번 연체를 했지만 250만원만 연체된 경우라서 3월 2일에 해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후에 임차인이 4월 1일에 차임을 역시 지급하지 않거나 50만원 미만으로 입금한다면 3기 차임 연체에 해당돼서 4월 2일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횟수와 금액이 모두 3기 연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체를 반드시 연속해서 하지 않아도 돼요. 띄엄띄엄 연체했는데 합산 횟수와 금액이 3기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 3기 차임 연체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3기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미루고 있는 동안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 일부를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가 되어 있을 때 한해서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상가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10년간 계속 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도 10년 동안 임차인을 못 내보냅니다. 임차인에게는 아주 강력한 보호책이죠.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3기의 차임액 연체, 앞에서 해지 사유로도 들었던 내용이죠.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은 바로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아주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이것도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단지 차임 좀 연체했을 뿐인데 수억,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상가 임대차에서 3기의 차임 연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절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계약 해지를 당하고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장사를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말썽 많은 임차인을 쫓아내고 싶은 임대인은 어떨까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연체 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없어요.
차임 3기가 연체되는 시점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차는 그때 바로 종료가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어떨까요?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차임 연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주택임대차는 2기의 차임 연체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임대차법 개정으로 주택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기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점 주의하셔야 하고 임대인은 이 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됩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진 상태의 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임차인 명의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죠.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만 한다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이 내 건물을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당신이 사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싫어도 시가에 따라 그 건물을 매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통째로 날리고 철거까지 부담해야 되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덕분에 건물의 가치만큼 돈을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물 가격이 한두 푼인가요? 철거 비용도 상당합니다.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 수억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토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도 날리고 철거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주택 토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한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차임 연체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달 이상은 연체하시지 마세요. 반면에 임대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참작해서 말썽 부리는 골치 아픈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